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시작된 의료법 위반 의혹은 주사이모라는 충격적인 실체까지 드러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 즉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한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함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디스패치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 차량, 심지어 해외 촬영지에서까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특정 지인으로부터 링거와 약물을 투여받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은 이 의혹에 상당한 무게를 더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의료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심층 보도는 이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매우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을 들은 대중과 언론은 즉각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다는 걸까요?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박나래 씨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박나래 씨가 직접 주사 언니네 집으로 간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황 증거를 넘어 상당히 직접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률 대리인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했기에 이 모든 행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디스패치는 이어서 박나래 씨 측이 주장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가 왜 합법일 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을 받고 의료행위, 즉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링거를 맞은 장소는 일산의 한 오피스텔이었을 뿐입니다. 과연 일개 오피스텔이 의료법상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일반적인 의료 상식과 법률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 만약 박나래 씨 측이 이 모든 상황을 원격 의료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원격 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 속 링거 거치대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엄격한 기준의 의료 장비가 아니니 단순하게 보이는 원거리 캐리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원격 의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박나래 씨 측의 해명이 법적 근거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한 박나래 씨 측은 바쁜 촬영 일정으로 인해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왕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기 연예인으로서 매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심층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박나래 씨의 자택 주변에는 꽤 많은 수의 병원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태원에서 문제가 된 일산 오피스텔까지의 거리는 무려 28km에 달합니다. 디스패치는 그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면 충분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과연 박나래 씨에게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더 강한 약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약을 병원 밖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투약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됩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른바 주사이모는 다량의 링거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는 마치 개인 약국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종류의 링거 수액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많은 전문의 약품들을 과연 어떤 경로로 어디서 구한 것인지, 그리고 이 약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자칫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사이모를 통한 대리 처방 의혹입니다. 디스패치는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라는 대화 내용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의 해명과 달리 이 주사이모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저 부지런히 다양한 약을 모으는 이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모가 모아온 약 중에는 555 캡슐이라는 취침약이 있었는데 이는 식약처 분류상 정신신경용제에 해당하는 항우울제였습니다.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 약품이며 특히 알코올 또는 수면제 중독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해선 안 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사이모가 이 약을 개인적으로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박나래 씨가 의사의 처방 없이 이 약을 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약물 오남용에 해당하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 측 변호사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사이모의 이름은 이호 씨로 확인되었으며 이 씨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내몽고이과대학 특진 교수라고 적혀 있지만 국내에서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호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법인 등기에는 화장품 제조업, 의료관광중개, 인터넷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의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가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왕진을 온 것이라는 해명은 과연 어떤 왕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스패치는 박나래 씨가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서 커튼 사이로 링거를 맡고 있는 충격적인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동식 진료실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2023년 11월 해외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박나래 씨는 주사이모를 직접 공항으로 불렀고 공항에서 MBC 방송국으로 이동하는 내내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 또한 심각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18조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은 의료기관 또는 시술자가 반드시 전문 용기에 안전하게 모아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과연 차량 안에서 맞은 링거의 주사바늘, 솜, 수액팩 등의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일반 쓰레기로 무단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공중보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디스패치가 공개한 배달의 주사이모, 문고리 서비스 오늘의 배달 완료와 같은 행태가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서비스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 있으며 안전성과 위생 문제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닫습니다. 더욱이 박나래 씨는 주사이모를 해외 촬영지까지 동행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2023년 11월 5일의 대화 기록에는 A씨, 주사 언니 모셔와요. 저 죽어가요. 술도 안 깨고 라는 박나래 씨의 메시지가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인과의 대화를 넘어 주사이모의 의료행위가 박나래 씨의 연애활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과연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이 이모의 정체와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제작진 또한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의료인 등도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사이모의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디스패치의 주장은 여러 법적 근거와 함께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이후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매우 싸늘하고 비판적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혜를 받는 건가? 일반인 같았으면 진작에 법적 처벌을 받았을 일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도대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해명과 변명뿐이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박나래 씨 측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가십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보건윤리와 의료법 준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연예인의 특수성을 악용한 불법 행위 여부 등 여러 법적, 사회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일산에 사는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놓는 처방전을 모으는 의약품, 배달하는 심지어 해외로 출장까지 가는 그리고 현금으로 입금받는 주사이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시급해 보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사이모 개인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우의 불법 의약품 유통망까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엠파크 측은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해당 주사이모는 의사가 맞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 관련해서도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후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은 고발장으로 언론을 통해 박나래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전 매니저들의 법인 자금 횡령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나래 소속사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나래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남몰래 합의를 시도했다는 단독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 측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일 전 매니저들을 향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작 합의를 통해 이 사태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박나래 씨는 5일 전 매니저 측에 합의서를 전달했습니다. 6페이지 분량이었으며 금전 지급을 비롯해 고소치하, 향후 비방 금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매니저 측 관계자는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나래 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 매니저 측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도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합의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후 박나래 측의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향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식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나래 씨 측이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은 향후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대중 여론 형성 과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나래 씨가 발표한 입장문대로 잘못한 것이 없고 전 매니저 측이 허위 주장을 일삼는 것이라면 굳이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 측이 내놓은 입장문도 아쉽습니다.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새로운 문제 제기 내놨지만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술자리 강요 등 정작 해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담지 않았습니다. 갑질로 볼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냐라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여론과 언론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해명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떤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지, 또다시 연예계의 불법 의료 행위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예인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을지 모르는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편 박나래 씨의 갑질, 횡령, 불법 의료 시술 등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에도 그가 고정으로 출연하는 tvN 놀라운 토요일은 변동 없이 전파를 탄다고 전해졌습니다. 박나래가 고정하는 놀라운 토요일의 방송 유무에도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tvN 측은 오늘 방송은 그대로 방영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MBC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 중이며 MBC 새 예능나도 신나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으면서 여전히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은 없다. 나 혼자 산다. 놀토 계속 출연한다. 선포 아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박나래 씨에 관련된 추가 지금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활동 중단은 없다고 했는데 활동 중단 안 하면 글쎄요. 지금 이 여론이 잠재워지기는커녕 들끓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맨 박나래 씨가 이 의혹을 받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예정된 활동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5일날 한 매체는 측근의 말을 인용해 박나래가 예정된 방송 스케줄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측근에 따르면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MBC에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의 놀라운 토요일.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계속 방송 출연을 하는 것이 뭐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박나래 씨가 계속 출연하는 게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지금 들끓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오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적 검토 끝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서 아마 뭐 맞고소를 하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어떤 대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들의 흐름은 박나래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활동 중단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나래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매니저 측에 이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불법 의료행위, 왜곡을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다 라는 단독 기사가 또 함께 올라왔거든요. 박나래 씨가 자신을 고발한 전 매니저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자신을 압박하며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강하게 반박을 한 건데요. 특히 전 매니저들이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의료 관련 내용을 불법 시술 의혹으로 둔갑시키며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가짜,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일날 스포츠 경향의 취재 결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발장에 박나래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1억 원 가압류 신청의 근거료도 활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받은 주사치료를 주사 이모 프레임에 결부시켜 마치 불법 약물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것처럼 압박을 한 겁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박나래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며 주사 이모는 전직 간호사거나 의료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불법적으로 주사 시술을 하는 사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프레임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박나래라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시술받지 않았는데 주사 이모라고 하는 불법 시술 명칭을 이야기하며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나아가 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마치 불법 약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조성해 언론 제보까지 시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박나래 씨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고발 내용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 또한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고 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하여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건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모라고 해서 은퇴하거나 이제 퇴사한 의료계 종사자가 불법 시술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니고 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왕진을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링거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매니저들의 고소 고발 행위가 굉장히 악의적이다.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이외에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렇게 압박이 시작됐다.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압박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나래 씨 측이 상해 갑질 혐의로 고발한 전 매니저들에 대해 공갈 혐의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이어야 박나래 씨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 갑질 의혹이 아직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해줘 홈즈, 나온산, 놀토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박나래 씨가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시청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박나래 씨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장호 씨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영상도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됐습니다. 구해줘 홈즈 또한 박나래 씨의 분량이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초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라는 MBC의 나도 신나 방송이 5일날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박나래 씨의 어떤 심적 부담감 때문인지 녹화가 취소됐다고 해요. 이 박나래 씨 건과는 그냥 무관하다. 그냥 촬영이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박나래 씨가 심적 압박 때문에 이 녹화장에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신나 자체가 촬영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박나래 씨 이런 방송 등장 장면이 사실상 아무것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바라볼 땐 불편하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자, 박나래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전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에게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자, 살펴보면 이 박나래 씨가 사실상 1인 기획사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사적 용도로 이미 사용을 했다. 외부로 유출했다.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 C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했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액 4,400여만 원을 지급해 왔다 라고 고발장에 적은 겁니다. 박나래 씨가 올해 8월달 전 남자친구 C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3억까지 송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댓글 반응을 보면 어쨌건 다 박나래가 번 거 아니야? 박나래가 1인 기획사고 박나래가 1인 법인 주주고 그러면은 다 박나래 돈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인 기획사라 할지라도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라면요. 법인 운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자산을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간주가 되고 이건 징역형에까지 다를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형사법 처벌이 됩니다. 근데 벌써 3억 원을 송금했고 4,400만 원을 지급해 온 거죠. 전 남자친구 C가 이 박나래 씨와 제대로 된 기획사의 직원이거나 어떤 업무를 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횡령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이곳의 대표로 있는 박나래 씨의 이 모친이 실제 근로 제공,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처럼 허위로 등재가 되어 11개월 동안 매월 또 급여 명목으로 총 5,5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주택관리비, 이태원에 있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단독주택 있죠? 그 주택의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최소 1억 원가량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주택관리비와 개인 물품 구매 비용이 1억 원, 그리고 모친에게 들어간 돈이 5,500만 원, 남자친구에게 간 게 4,400만 원, 그럼 이것까지만 합해도 2억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 3억, 5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을 횡령한 게 돼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굉장히 지금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박나래 씨의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에게 오히려 돈을 요구해서 악의적인 고소고발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만약에 횡령 사실이 진짜 팩트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 박나래 씨에 대한 횡령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매니저들이 아느냐? 왜냐면 박나래 씨가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박나래 씨의 모친으로 명의가 돼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박나래 씨 아닙니까? 그럼 이 박나래 씨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잡무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가면서 듣는 이 귀가 매니저들밖에 없잖아요. 매니저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냐? 당연히 최악입니다. 전 남자친구 돈 많이 주면서 만났네.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 이럴 수 있냐? 돈을 주면서까지 만났어야 됐냐? 산 넘어 산이다. 현재 남자친구도 아니고 전 남자친구를 이때까지 돈을 줬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전 남자친구가 누구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박나래가 번 돈이잖아. 아닙니다. 법인 자산은 법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박나래 씨가 이 전 매니저들의 고소고발이 돈을 노린 악의적인 목적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의료법 및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씨 외에도 그녀의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그리고 성명불상의 의료인과 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건의 복잡성과 연루된 인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착수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법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확산되고 경찰 수사까지 착수된 상황에서 박나래 씨 측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표로 여겨졌습니다.